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정화쌤입니다. 이제 학원 선생님 제가 이제 오래 했으니까 학원 선생님 대표는 아니겠지만 학원 선생님 마음으로 답변을 해드리면, 자, 숙제 10장이 있다고 치자. 그쵸? 숙제 10장. 10일에만 하면 된다. 그쵸? 하루에 한 장씩. 그러면 시간도 절약돼도 어쨌든 숙제할 수 있는데, 이렇게 10장을 10일에 할 거면 주말에 좀 많이 하시라. 그러니까 주말에 하루는 공부해야 되지 않느냐. 토요일, 일요일이면 하루에. 그러면 하루 얼마큼? 10시간 공부해야 되지 않느냐. 자, 이건 계획이다. 그쵸? 계획을 짜죠. 근데 변수란 게 항상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 말고 실행한 거를 학습 누적 기록부를 쓴 다음에 그거를 기록한 거를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꼭 권합니다. 학습 누적 기록부, 계획, 실행한 거를 쓰는 학습 캘린더, 학습 일기죠. 학습 캘린더 꼭 쓰시기를 권합니다. 변수가 생겨서 친구랑 약속하죠. 중요하죠. 집안 사정 중요하죠. 그러면 한 장도 못 풀죠. 그런 경우에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면. 항상 친구랑 약속 때문에 하면 뭐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설명을 하면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학원 선생님들이. 그런데 집안 사정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항상 친구와 약속을 자의적으로 해서 대변 핑계 같은 느낌이 들죠. 공부를 하고 친구랑 약속하는 거를 고민해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3번. 친구랑 약속, 공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루에 한 장을 못 푸는 경우, 왜? 어려워서. 이런 경우에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내가 이걸 어려워서 이 정도밖에 내가 몇 시간 동안, 1시간 동안 열심히 풀면 이만큼밖에 못 풀어서 총 숙제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저한테는 이만큼 힘듭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얘기를 안 하면 모르죠. 이 글을 적는 이유는 학원 선생님에게 할 말이 있기 때문이고, 저는 학원 선생님과 답변을 하는 거고요. 학원 주 5일 다니죠. 5, 6일. 월수금 다니고 화, 영수 이렇게 다니면 정말 힘들죠. 학교 숙제에다가 학원 숙제까지 하면 정말 힘들죠. 4번.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2일 안에 어쨌든 2일 안에 한 번씩 가니까 다음 진도에 나가려고 하면 채점을 해야 되죠. 근데 어렵죠. 어려운 문제. 자, 그럼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쉬운 진도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능력이 안 늘어요. 어려운 진도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맨날 혼나고 맨날 어려워요. 그런데 이걸 버텨내면 나중에 쉬운 거는 잘 풀죠. 쉬운 진도반에서 오래 있어도 어려운 건 못 풀죠. 그것 때문에 참고 버티는 겁니다. 학생들이. 근데 한 문제 푸는데 10분을 쓰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학생 진도, 학생 수준에는 지금 하는 반이 잘 안 맞는 겁니다. 그럼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한 문제 쓰는데 10분 걸린다고. 그래서 3장이면 불가능하죠, 하는 게. 모범생이 아니더라도 현재, 모범생하고 상관없이 현재 학생 수준에서는 너무 상위반인 거예요. 좀 어려운 걸 배우는 거예요. 더 쉬운 거를 반복해서 풀었어야 되는데, 그 밑에 단계를 반복해서 풀어서 이거를 2, 3분 안에, 1, 2분 안에, 1분에서 3분 안에 다 풀어야 되는데 10분 걸린다는 것은 현재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학원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문제 10분 걸린다고. 모범생이면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에 공부하죠. 모범적인 자세다. 아니죠. 독한 자세죠. 모범적인 정도가 아니라. 근데 나는 친구랑 더 친해지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잘 어울리지 못하는 친구가 있다면 가능할 것인데, 근데 잘 어울리고 싶고 그래서 숙제를 포기한다. 그러니까 어울리는데 이 시간에 숙제를 못한다는 건 과장이죠. 6번. 친구랑 놀 땐 놀면서 친구랑 놀았으니까 저녁에 잠을 줄이든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숙제를 해야죠. 이 친구 때문에 숙제 포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비유도 적절하지 않고. 어쨌든 숙제를 다 끝맞추지 못했죠. 못하면 이제 학원 가서 혼나겠죠. 그러니까 혼나지 않으려면 그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된다니까요. 학원 선생님도 개인 학생 상태를 전부 다 변명이 아니라 사실적인 관계, 내 생활의 관계를.
그러면 이렇게 학습 누적 기록부 써갖고 보여주면 바로 알 수 있는데, 선생님이. 아, 얘가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개인 능력을, 개인차를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 안 해주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채점을 하죠. 독학학원은 다 끝내고 복습까지 다 하고 보내죠. 그러면 학원 끝나자마자 집에 와서 책 펴고 숙제하고 숙면 취하죠. 이렇게. 근데 나는 부럽다. 그럼 부럽기만 하면 안 되죠. 나도 도전해야죠. 부럽다. 근데 나도 도전해야죠. 근데 이 학생은 이 부럽다 라고만 생각하고 왜 도전을 못했냐면 이 푸는데 10개밖에 안 돼요. 효율성이 떨어져. 10분 걸려. 그러니까 1시간, 2시간 공부해도 10개밖에 못 풀어. 그러니까 이 10개밖에 못 풀기 때문에 진도도 잘 안 나가기 때문에 그냥 자버리는 거예요. 10개를 다 알고 8가지 이해하고 1개는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지. 10개를 다 알고 사람마다. 그러니까 현재는 난이도가 본인 능력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반으로 가야 돼요. 할 수 없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니면 버티고 참든지 도움을 받아서. 어쩌라는 것인가? 반을 내려야 되는가? 숙제가 어렵다? 근데 그 어려운 걸 다 하는 애들도 있으니까. 난이도가 올라가는 애들은 이걸 다 해요.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당연히 걸려요. 반복해서 계속 봐야 돼요. 이해하고 있는데 진도가 또 나간다? 그래요. 그래서 학원에서 진도를 1번 나가고 2번 나가고 3번 나가고 학교에서도 나가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는 보통 10번 정도 10회순 정도를 돌아야 어느 정도 이걸 다 알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라면 한 5회순 나갈 때까지는 이거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감을 보고 따라서 하고 그러는 거예요. 5회순이 넘어가면 어느 정도 기억이 남으면 10회순 정도 되면 이제 이해가 되고 15회순 정도 돼야 응용이 되고 20회순 정도야 이제 점수가 나와요. 이 글에 대해서 난 생각하는데 이건 변명 같다. 변명 아니라는 거죠. 변명 아니고 첫 번째 그 해결책으로 첫 번째는 뭐 해야 되냐. 학원 가갖고 자, 첫 번째는 유튜브에다가 동아쌤 치셔서 동아쌤 학습 누적 기록부 학습 누적 기록부를 쓰셔서 학습 누적 기록부입니다. 이 학습 누적 기록부를 써서 내가 숙제할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셔야 돼요. 학원 선생님한테. 이걸 가지고 학원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숙제를 낸 걸 문제 풀면 문제마다 풀이 시간이 몇 분씩 걸렸는지 이 문제마다 써서 내가 놀지 않고 이렇게 이 시간 걸려서 이걸 풀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자기 수준을. 그러면 학원 선생님과 이렇게 상담을 하면 반을 하위반으로 내리는 아니면 숙제를 조정하고 핵심 문제, 이 진도를 나가는데 나는 이 반에서 계속 하고 싶으면 이 어려운 반이지만 쉬운 거 안 하고 쉬운 반 안 가고 어려운 반에서 하고 싶으면 여기서 대표 문제라도 찍어서 요 문제를 꼭 알고 넘어가라는 것만 정해달라고 해서 숙제량을 쪼가서 이거라도 터득하면서 일단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진도를 돌 때 이해를 해야죠. 그렇게 학원 선생님과의 상담, 그죠? 학습 노력교의 기록. 그런 다음에 이렇게 변명, 친구 얘기는 변명 같으니까 이렇게 부럽다고 하지 말고 이 시간대에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은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이 학생의 질문에서 내 결론, 학원생들 숙제 좀 적게 내주세요. 그리고 능력별로 내줘야 되는데 현재 학생이 하고 있는 반은 좀 센 반이고 강한 반이고 많이 하는 반이에요. 대표 문제 좀 많이 풀어주실게요. 이거 당연히 대표 문제 풀어주는 걸 보고 싶으면 인강이나 교육방송을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강이나 교육방송을 보면 또 시간이 걸려요. 왜 그러냐면 혼자 문제 푸는 시간. 근데 혼자 문제 푸는 시간하고 인강하고 비교하니까 이거 혼자 10분이 걸리면 인강에서는 2, 3분 풀어주거든요.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는 혼자 푸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인강 풀어주는 거를 노트 필기하면서 쓰고 이 인강 들은 거를 다시 풀어보는 이런 방법이 더 날지도 시간 절약에서는 더 날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혼자 푸는데 지나치게 시간이 많이 드니까 아직 이해를 충분히 못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풀어지는 거를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강을 듣고 빠르게 2배속으로 한번 듣고 1.5배속으로 한번 듣고 정배속으로 한번 들은 다음에 3번 들은 다음에 이 똑같은 문제를 자기가 풀어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진도를 나가시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숙제를 낼 때, 이 숙제가 인간과 관련되면 되게 좋겠는데, 인간과 관련이 안 되면 또 학원하고 인간 공부하는 거하고 시간이 겹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절을 해서 학원 선생님이나 부모님하고 상담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지, 지금은. 자, 문제는 학생이 지금 변명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본인의 수준에 맞지 않는, 자기 수준보다 조금 더 높은 학원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낮출 것이냐, 이걸 버틸 것이냐의 선택을 하는 것이고, 버티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시간이.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인강을 3번 정도 본 다음에 그거를 풀어보고, 그런 다음에 학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렇게 학원 공부를 보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해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 학생이 저녁에 와서 다 한다, 부럽다 가 아니라 이 늦은 시간에 숙제든 개인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학생의 마음을 알겠는데 이게 해야 하지 않으면 쫓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솔직한 지금의 현재 상태, 상황을 학원 선생님하고 부모님하고 상담해서 이렇게 인강을 공부하고 그걸 풀어보고 한 다음에 학원에 가서 반을 조금 낮춰서 수학을 공부하는데 자신감 지치지 않게, 자신감 있게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축해야 된다는 게 동화쌤의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